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오늘 이 시간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날 법률아 놀자 시간입니다. 네. 네,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아, 요즘 또 이렇게 뭐가 바뀐 것도 많고 이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요, 변호사님. 네, 저도 안 바뀌어야지 좀 한가하게 쉬고 할 텐데요. 맞아요. 거의 뭐 에브리 아들 데이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항상 발표하고 또 중대한 그 절차가 있을 때마다 그걸 미스하면은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황들도 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뀐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한인분들이 또 많이 신청하고 그렇죠. 있는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네네.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먼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그 비자 수속이 늦어지는 거 제가 좀 커버 좀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네. 10월 문호를 어제인가 발표했어요, 국무성이. 오, 네. 근데 네. 약간 희소식이 있어서 지난번 방송 듣고 이렇게 고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 중에서 그 영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지금 한 달 사이에 1년 하고 1주가 진전을 했고요. 오, 네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은 Dates for Filing이라는 게 있어서 문호는 지금 10월 걸 발표했는데 2월 8일 2019년까지 풀려 있지만은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합법인 사람은 23년 9월 1일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접수한 사람들도 다 영주권 서류를 485라는 영주권 서류를 지금 받아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제 없으면은 내가 언제 접수할 수 있는지 시기를 또 놓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저희도 많이 하는 이제 3순위 취업이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전문직 대학 하기 필요한 전문직 네. 또 숙련공, 비숙련공 이게 이제 3순위예요. 네네. 3순위도 지난번에 문호가 무려 3년 반이나 후퇴했었는데 네네. 한 달 사이에 또 1년 7개월이 진전을 한 거예요. 오, 네. 반갑네요. 그래서 네, 우선 일자가 2021년 12월 1일까지 풀렸는데 그보다 더 희소식은 Dates for Filing이라는 게 금년 내내 빨리 파일하게 해주는 이제 날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네네. 날짜를 23년 2월 1일까지 갑자기 다음 달에 풀어준 거예요. 23년 2월 1일. 2월 1일 일일. 우선 일자. 네. 우선 오. 일자는 노동국의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도 날짜가 후퇴해서 지난 5, 6개월 동안 거의 아무도 485란 영주권서를 접수 못하고 있었는데 네. 23년 2월 1일이면 거의 노동허가 나오신 대부분이 10월 달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항상 풀려 있지 않고 도로 파이널 액션 데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선순위 날짜 베이스로 11월, 12월 되면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영주권 서류가 문호 풀린 거랑 상관없이 23년 2월 1일 이전 날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10월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종교 비자도 한 달 사이에 4개월 정도 진전을 해서 거의 5년 정도 백업했던 그 문호가 2019년 1월 1일까지 풀렸어요. 네네. 약간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예,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직원들을 좀 소식이죠. 많이 뽑았나요, 변호사님? 그래도 좀 빨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급하게 이제 다음 달에 그래서 접수할 사람들이 저희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몇 달 동안 못 하고 있었기 못하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연락을 해서 신체 검사하시라, 준비 서류 하시라 이렇게 열심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민국이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워낙에 급행 수속이 많이 있었어요, 이민국은. 아. 네. 그럼 급행은 뭐냐면은요, 이제 I-907이라는 프리미엄 피를 내는 양식을 작성하고 대부분이 급행료가 2,500불을 별도로 내면 15일 만에 허가를 해주는 이민 청원서를 허가해준달지 또 신분 변경 중에 뭐 E비자나 L비자, 뭐 R비자, H비자 이런 거는 워낙에 프리미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유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한인타운에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E2 비자로 와 있는데 사업이 좀 너무 슬로해져서 뭐 적자가 나신 분들도 있고 코비드 때문에 그렇죠. 런 분들은 이제 E2 사업체를 저희 손님 중에도 이제 거의 접겠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 계속해서, 되는 그렇죠. 좀 경제적 고통이 있고 그러면 근데 또 한국에 돌아가기는 싫고 네.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큰 사업체에서 이제 주재원에 나오신 분들이나 H1에 계신 분들도 왜 요즘에 해고들을 많이 이제 예, 예. 통보를 아, 받으신 분들 레이오프. 많이 있잖아요. 예, 맞네요. 그런 분들이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해고를 받으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불법이 되긴 하지만 60일 동안에 딴 비자로 변경이나 딴 고용주를 찾아서 옮겨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업을 돈을 갖고 와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재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또 해고 이런 것 때문에 짭을 잃게 되면은 딴 고용주가 또 쉽게 구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직한다는 게 쉽지 특히 않죠. 또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 있는 경우는 애들이 또 학교 다 잘 다니고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한국 가서 다시 적응하는 게 아, 그렇죠. 아이들한테 교육 문제도 좀 쉽지가 않아서 네네. 이제 저희가 상의할 때 합법적으로 있는 방법 중에 유학생 비자가 장기로 있기에 가장 적절해서 네. 왜냐 그거는 무슨 특별한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 네. 나 미국에 살다 보니 영어가 잘 안 된다. 영어 공부를 더 하겠다. 내지는 뭐 내가 MBA 공부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유학생 동반 비자인 F2 비자로 바뀌어서 네. 다 공립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유학생 비자로 바꿨을 때 네.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다 다닐 수 있는데 정규 대학에 갈 때쯤 되잖아요. 유학 F2 예, 예. 동반 자녀들은 네네. 그럼 풀타임으로 학교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때는 네. 대학교를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못 가니까 이제 왜 유학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F1으로 다시 근데 바꿔줘야 돼. 제가 정확한 학비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어머. 공부를 잘해서 UCLA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은 영주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불 뭐 12,000불 정도 낸다 그러면은 예, 예. 유학생들은 거의 35,000에서 뭐 45,000 이렇게 네, 현업의 네. 학비를 내야 비싸죠.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풀타임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유학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비싼 학비를 그렇죠, 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유학생으로 있는 거는 딜레마가 있는데 약간 법을 이용해서 그 풀타임으로 못 다닌다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파타임으로는 다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21세까지 유학 동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파타임, 풀타임의 개념은 뭐냐면 대학원 이런 데는 12학점을 듣는 게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12학점에 보통 한 과목이 뭐 3 유닛 정도 예, 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4과목 정도 들으면은 이제 3, 4, 네, 그래, 12에서 12겠죠. 12 유닛이니까 예를 들어서 3과목만 들어서 9 유닛을 듣는달지 그렇게. 그러면은 파타임으로 21살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좀 천천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법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유학생으로 많이 하고 특히 저희가 유학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는 J1 비자로 온 인턴들이 많아요. 아 예. 한인 업계 중에 뭐 이렇게 제조업, 수출업 이런 데 하는데 패션 디자이너나 어카운턴트나 뭐 프로덕션 쪽에 있는 사람, IT 쪽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큰 회사들이 스폰서가 돼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익스체인지 비자 또 인턴십 비자나 트레이니 비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이제 그런 인턴들이 네. 어쩌면 유학생 숫자만큼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오, 인턴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요. 기업마다 네네. 지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인턴은 이제 말 그대로 인턴십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연방 노동국이 정한 프리벨링 웨이지 적정 임금이 잘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또 트레이닝한 기회를 한국에서 오겠다고 한 학생들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 그 J1 인턴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니멈 웨이지만 줘도 법이 상관이 없다고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끝났는데 회사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자가 1년에 끝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도 저희가 좀 장기로 있을 수 있는 거는 유학생 비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학위를 따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주로 유학생이지만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J1으로 와 있는데 목적이 바뀌어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고 근데 그 기간이 이런 코타 때문에 예를 들어서 3, 4년 걸린다. 그러면은 내가 1년을 다 이미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을 합법으로 있어야 그 기간으로 되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영어 배우는 랭귀지 스쿨 통해서도 유학생 비자 변경이 가능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싱글들이 J1 인턴들이 우리가 장기로 있는 사람은 거의 99% 유학생 비자로 바꾸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비드 지난 3년 동안에 유학생 비자 심사가 이민국이 작년까지는 거의 1년에서 뭐 1년 2, 3개월 정도 허가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허가를 아예 내주질 네. 않아요. 오. 네. 일이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프리미엄 제도가 프리미엄 피를 더 내고 아, 예, 예. 빨리 이제 수속을 해주는 게 급행료 내면. 금년 6월 26일서부터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개월 채 안 됐죠.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빨리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저희가 프리미엄을 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은 이제 1,750불을 내는 거예요, 유학생은. 원래는 원래 접수비가 이제 370불에 바이오메트릭 비용 지문도 찍어야 되니까 85불 더하면 455불에 또 1,750불을 더하면 오, 2,000불이 넘네요. 배꼽이 큰 식으로 네, 꽤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그 프리미엄 비용 1,750불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학생 비자를 허가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왜 급한 뭐 해당자는 빨리 하시는 그럼요. 네네. 네. 공부를 해야 되시는 공부를 해야 분들은 되고. 이제 프리미엄을 저희가 리커멘드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민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민에 연루돼서 자 워프를 받아가지고 신분 유지를 위해서 오신 분이 더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프리미엄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법이 프리미엄을 안 하는 대기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이 또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대기 기간 자체는 오. 불법 네. 그 해당하지 예를 들어서 않는다. J1이 끝났어요. 네. J1이 끝나고 3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 30일 동안에 일을 못하고 아무런 신분 변경 안 하면 정리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 변경서를 접수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지금은 프로세싱 타임이 얼마 걸리나 찍어봤더니 7.5개월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7.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허가가 7개월 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7개월 사이에 신분이 아웃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스테러스가.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오. 영어로는 이게 이제 포사라 그래서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attorney general. 그거 이제 약자를 따서 저희가 이제 포사라가 부르거든요. 네. 정부가 행정 기관이 서류 심사를 하는 계류 기간 동안에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unlawful presence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체류가 적용 안 한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가가 나온 다음에 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 상당수는 공부가 또 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빨리 받아서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녀야 되는 게 이제 일반으로 하면은 학교 허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다니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다녀야 되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해서 공부를 빨리 하고 예를 들어서 타임리 접수 그러니까 불법이 하루라도 되면 그다음엔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되고 또 학생 비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인데 왜냐면 다른 옵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장기 네. 체제하는 비자가 뭐 갑자기 종교자나 뭐 H1이나 L1 비자는 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가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유학생 비자도 잘 받으려면은 네. 서울 대사관 같은 경우는 다 불러서 인터뷰하잖아요. 예, 그렇죠. 줄 인터뷰 서서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우, 이제 인터뷰 서류도 만만치 잘 않죠. 준비해갖고 가야지 받을 맞아요,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터뷰는 근데 안 해요, 여기는. 오. 인터뷰 안 인터뷰는 안 하고, 해요? 네.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 틀린데 LA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나구나 니겔에 있거든요. 거기가 주리딕션이에요. 그래서 네. 동서남북에 있는 서비스 센터 중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부르는데 서류를 어느 정도 해야지 유학생 비자가 나오냐면 참고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주는 게 입학 허가서가 I-20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I-20를 받고 요즘에는 모든 FMJ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정보 또 거기에 동반 가족의 정보가 세비스라는 전산 시스템에 다 네, 예. 입력이 돼 있어요. 그 9/11 테러 네, 이후로 그렇죠. 생긴 네. 제도거든요. 그 이 세비스는 뭐의 약자냐면 Student Exchange Visa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예요.
그래서 I-20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피를 등록해서 다 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피가 서비스 피가 350불이에요. 예, 예. 네. 350불 피를 내고 인터뷰 안 하는 대신에 사유서를 잘 써야 돼요. 내가 무슨 공부를 왜 여기서 하기를 원하는지, 이 공부를 해서 한국 가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왜 한국보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사유서를 써서 궁극적으로 이민할 의사가 없다. 이게 주 목적이고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너 공부하는 동안에 생활비, 학비 어떻게 해결할 예, 거냐는 충분한 은행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 대사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재정 보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잔고 증명 한국에서 가져가야 잔고 돼요. 증명하고 그러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돈이 많이 있다. 은행 잔고 넣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진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이 미국으로 와야 돼요. 근데 아. 제가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1년 생활비 학비가 예를 들어서 15,000불 뭐 들어와야 이런 되는데. 사이 또 비싼 학교는 훨씬 더 많아요. 네네. 근데 그 돈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예, 예. 학생이 다 받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융통해가지고 실제로 인민국에 서로 접수한 다음에 도로 한국에 돈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은 프리미엄을 하면 30일 만에 나오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 것들도 약간 프리미엄의 이제 베니핏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템 얘기를 오늘 좀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스템. 네. 스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리커멘드 하는데 스템은 뭐냐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뭐 피직스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이과 생각하시는데 쪽. 예. 그렇죠. 뭐 수학, 엔지니어 네. 쪽. 네. 근데 이 스템 OPT 얘기하기 전에 이 프리미엄이 이 고용허가증 받는 거에도 지금 새로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이 고용허가증 받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밀려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유학생들이 신청한 OPT는 요즘에 보니까 3개월 정도 나오고 오. 있는데 오. 여기는 프리미엄을 1,500불을 더 내면 예, 예. 이것도 30일 만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1,500불이 물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워포를 받아서 한 달에 3,500불을 벌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돼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4개월이나 6개월 후에 나올 거를 1,500불을 내고 30일 만에 고용허가증을 빨리 받게 네네. 되면 네. 일을 빨리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유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전공 과목 할 때 좀 스템을 선택을 네, 하시면 그냥 조금 OPT가 더. 있고 이제 스템 공부한 사람들은 OPT는 1년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공부 마치기 90일 전, 공부 마치고 60일 사이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tudent Officer가 스쿨 오피서가 서비스 시스템에 OPT를 리커멘드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은 OPT가 다 거절받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2 케이스나 OPT 신청했는데 디나이 받은 케이스 지금 모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모션은 이제 재심 요구 신청하는 건데 그 이유가 보니까 어떤 학교가 하나는 틀려요. 하나는 동부학교, 하나는 서부에 있는 캐랄트라는 학교인데 네. 학교가 30일 OPT 리커멘데이션 해줬어요. 근데 네. 이민국 컴퓨터 시스템상에 그게 액티베이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스쿨의 에러거든요. 그렇네요. 테크니컬한 네네, 에러고 네네. 학생은 잘못한 게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에러인데 그걸 픽스를 못해서 학생은 잘못한 게 없다는 이런 편지를 받아서 우리가 재심 요구 신청을 하고 제가 2개를 도와줬는데 한 케이스는 학교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차지하는 모든 리갈피도 다 fully 100% 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접수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템을 잠깐 얘기하면은 제가 하는 거 중에 왜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뭐 바이올로지컬 뭐 네. 사이언스, 매스매틱스, 피직스 이런 거 이외에도 네, 어떤 게 있죠? 구체적으로. 약간 네.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미디어 뭐 이런 오. 멀티미디어 네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네네. 뭐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나 비디오 그래픽 뭐 스페셜 이펙트 또 요즘에 막 AI 이런 거는 예, 당연히 예, 좀 예. 사이언스 그렇죠. 쪽이긴 하지만 또 이코노믹 쪽에서도 이코노믹스 하면서 컴퓨터랑 인포 사이언스 같이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똑같이 MBA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데이터 애널리틱 하겠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하겠다. 파이낸셜 애널리틱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다 이게 스템 스템으로. 전공이에요. 오. 스템 전공이고 그다음에 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 뭐 그다음에 퀀티티브 메서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인 분들이 여기 보면은
약간 그 음식 푸드에 관련된 예, 예, 제조회사들이 여기 많이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 미국에. 예, 예. 그러니까 꼭 지사에 갈 필요는 없지만은 바이링구얼의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오.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푸드 사이언스나 푸드 테크놀로지 프로세싱, 플랜트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좀 비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듣는 게 있어야지 유학생들도 전공을 선택할 때 이게 더 다양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스템의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 그냥 OPT는 1년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OPT 끝나고 나면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서 도로 학교로 돌아가면 듀레이션 스테러스 레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스템은 2년 더 연장을 해서 3년이나 학교 공부를 마치고 OPT 플러스 스템 OPT 2년을 연장해서 H1 같은 게 이제 그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작년에 8만 5천 주는데 거의 뭐 78만 명 이상이 접수해서 거의 몇 명이야 네, 이게. 10명에 뭐 와. 한두 명밖에 못 붙고 떨어졌잖아요. 잡어포가 네, 예. 있어도요. 네, 예.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구글이 잡어포를 줘도 추첨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스템 OPT 같은 경우는 그렇게 2년을 연장을 해서 3년을 있으면서 영주권 수속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 3년 안에 영주권 수속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OPT 기간 안에 H1을 계속 트라이하면서 신분 될 때까지 해보고 연장을 하고. 안 되더라도 영주권 대기 상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Days for Filing 이런 게 간혹 발표될 때 빨리 접수해주면은 오. 접수를 해서 영주권 대기 상태에 갈 수 있는 옵션이 네네. 그 스텝 OPT를 하면은 1년이 훨씬 더. 3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다는 거를 네네.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 예, 이거 중요하네요. 전공 과목을 그 진짜 스템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사이언스, 맞아요. 테크놀로지 그쪽만. 뭐 예, 네. 이쪽만 딱 생각을 오, 했는데 굉장히 근데- 광범위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 그냥 이렇게 스템 예를 들어서 에어리아 이렇게 컴퓨터에 찍어 보잖아요. 그럼 학교, 유학생들도 해당 학교, 이 스템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본인이 네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면은 나중에 유능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적성이 좀 또 맞는데 자기도, 또 조금만 생각을 더 넓혀서 이런 자료들을 해당되면, 찾아보면은 스템 OPT를 같은 공부를 돈 내고 하는데 네네. 있고 미국에 있고 싶은들 얘기하는 거죠. 한국 그렇죠. 가더라도 경험을 많이 쌓고 가면은 더 또 좋죠. 커리어를 맞아요. 인정받고 네네. 하니까 네네. 그런 스템 OPT를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고려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또 그러니까 또 훌쩍 지나갔어요. 오늘 이제 네네. 유학생 비자, 뭐 OPT 고용 허가증 이런 이민국에 네. 이제 수속이 조금 빨라졌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급행 적용을 네네. 해서 30일 안에 받을 받을 수 수 있는 있다. 옵션이 6월 26일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오늘, 시점 예, 있으시면 또 네, 개인정 전화. 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돼요. 713-738-0928 213-738-0928 이민법 관련해서 네.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으실 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항상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